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 수시 전형 대비 재시험 모의 문제 풀이를 담당하게 된 진천고등학교 반규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문제 해설을 하기 전에 우리 재시험 면접 문제의 답안 구성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놔 봤어요. 첫째가 이렇게 문제만 잘 이해해도 절반은 정답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문제만 잘 이해해도 절반은 정답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 선생님 강의에서 선생님이 한번 정답 구성하는 것을 한번 알려줄 텐데 우리가 무엇을 묻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을 묻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답을 구성할 때 좀 더 정확한 그리고 깔끔한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받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죠. 우선 제시문보다 문제의 시선을 두고 먼저 접근할 것 이렇게 적어놨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아보잖아요. 처음부터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에 가나다를 먼저 읽기보다는 자, 이제 내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문제에 먼저 시선을 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답을 구성하기 좀 더 편하게 되어 있으면 편할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선생님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물이 이렇게 있어요. 첫째는 자, 이 문제 및 본인의 답안 준비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재시문 면접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은 일반 우리가 수능 준비하는 것처럼 강의를 봄으로써 얻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만의 대답을 먼저 준비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이런 해설 강의를 할 때 정답 먼저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구성하게 된다면은 실제 실전에 가서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볼 때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먼저 풀어본 다음에 강의를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보고 나서 준비하면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답을 구성하면서 최대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고 이 면접 해설 강의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답안을 다듬어 나가고 좀 더 깔끔한, 좀 더 완성도 있는 정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죠. 문항제시. 문항제시를 먼저 이렇게 시선을 볼 건데 우리 지금 문제가 두 가지 문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나의 입장에서 가의 인물 로저에 대해 평가하시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연습을 하겠지만은 문제를 한번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이 문제에서의 요점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죠? 나의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나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유념해 두시고 다음에 가의 인물 로저에 대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가의 인물 로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시오. 그럼 나의 입장에서 로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관이 아니라 앞에 것은 나의 입장을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조금 다른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문항과는 다른 점이 자,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첫 번째 파트는 뭘까요? 네, 가와 나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실전에 간다면 여러분들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이 이미 어느 정도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지금 지문을 안 읽어도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무엇이에요?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랑 다르다고 했죠. 첫 번째 거는 나의 입장에서 평가시오인데 두 번째 문제는 주어진 것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견해를 밝히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여기선 여러분들의 주관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했으니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대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5페이지. 제시문 분석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나에 보면 일단 먼저 보는 게 나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시작하면 먼저 선생님께 밑줄을 그어놨죠.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힘을 가지고 있고,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중요한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포인트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볼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 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이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행위를 한다면, 자, 우리의 삶과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를 철저히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말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자선적 행위도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땡땡땡 되고 좀 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고통의 의무를 덜어줘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익을 고려하는데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종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고통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린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고통에 관하여 그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려를 덜한다. 즉 우리랑 다른 종이라는 입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를 한다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내용 정리되죠? 첫 번째 문장이 나와 있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씩 더 쉬운 쪽으로 설명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말해준 거 잊지 마시고, 자, 제시문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핵심 포인트는 아까 밑줄 그은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화면이 좀 따라오기 힘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푸른 그 시험지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인본주의적입니다. 당연히 도와야 된다. 뭐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인본주의적, 박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입니다. 여기서는 나랑은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잘됐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그거죠. 우리 지금 상황이 넉넉해. 그러니까 우리 좀 쉬면서 여유 있게 가자. 뭐 반대하는 사람 있나? 라고 로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로저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 견해가 등장합니다. 여기 반대하는 사람 있나 해서 로저 의견이야 반대되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쉬는 거 뭐 여유 있게 지내는 거 좋은데 저기 우리 쪽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얘 도와주자 했는데 여기 메이츠 씨는 지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모두 동의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여자가 빠져 죽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녀를 건져준다면 남은 식량을 더 먹을 수 없게 돼. 왜 우리가 보트의 안락한 환경을 망쳐야 한다는 말인가? 로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유를 누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여유를 저버리면서까지 남을 도와줘야 할 의무는 없다. 예, 이런 견해입니다. 그 로저의 대꾸에 옳다권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메이츠 씨가 말을 이어나갔어요. 우리는 그녀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우리 마치 나의 입장이랑 조금 비슷하죠? 다시 로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약한 거야. 그녀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지. 자, 누구 다이제스티브 먹을 사람? 이러면서 글이 끝납니다. 자, 자, 가의 핵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밑줄 그은 파트입니다. 자, 나는 모두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여자가 빠져 죽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만약 그녀를 건져준다면 남은 식량을 더 먹을 수 없게 돼. 왜 우리가 보트의 안락한 환경을 망쳐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아까 나왔던 밑줄 그은 표현입니다. 인생은 원래 고약한 거야. 그녀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지. 자, 누구 다이제스티브 먹을 사람? 이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린 로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저라는 인물이 주장하는 바는 자, 철저히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예, 이런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답안의 핵심을 구성할 건데 자, 이 두 가지 견해가 지금 상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자,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야기 구성이 우리 지금 처음에 문장 구성이랑 아니 문제 구성대로 따라갈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음에 가는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어떤 태도 때문에 이걸 추론받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추론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돼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거니까 요네. 이렇게 하면 답안이 빈약하게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말하게 된 이유나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점에서 어떤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가는 어떤 점에서 어떤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입장에서 가를 볼 때 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비판받아야 되는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예시 답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답안이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답안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엔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은 동시에 마땅히 인간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 차용해도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쉬운 말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가의 견해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기보다 휴식을 택했고 물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이 자신의 삶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녀를 돕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 정답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이 들어가면 답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도덕성 원칙의 기본을 따라가고 있으며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 서로 얽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요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박애주의적 관점을 선생님이 가볍게 설명하면서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소속된 집단과 국가 또는 인종의 이익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타인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로저의 태도는, 자, 지금 우리 글에 나왔던 로저의 태도, 로저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나 근거를 다 말해주고 있죠.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여기서 끝나면 좀 약간 부족하니까 마무리 짓는 멘트를 또 쳐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도와주는 것보다 휴식을 먼저 그리고 식량 문제를 고려한 가히 태도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애둘러서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건 선생님이 제시한 방향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답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항 구성은 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거만 따라가도 여러분들 최소한 전체 100명이라면 그 중상위권 정도 답안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묻는 말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한 것이니까. 자, 두 번째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찬반 문제예요. 어느 쪽 믿냐? 아니면 이것이 옳냐 그르냐? 이런 건데, 자, 찬반 문제류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자, 컨셉 확실히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면접이든 아니면 논술이든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컨셉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드러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생각을 설명을 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지지하고 혹은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저는 A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뭐 B라는 의견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옳다고도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의견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군더더기 말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컨셉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A가 좋으면 A가 좋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B가 좋다면 B가 좋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컨셉에 충실히 하세요. 예. 그리고 정답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어느 쪽을 택하든 그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자, 어느 쪽을 택하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설명을 하나 하자면은 내 마음속으로는 A를 지지해. 하지만 내가 B에 대해서 기깔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택하실 거예요? 선생님이라면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을 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정답이 없는 문제일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의견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하세요. 중간에 군더더기 하지 말고, 이거 지금 선생님이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찬성했으면 찬성한다고 쭉 가고 반대한다면 반대한다고 쭉 가세요. 그런 쪽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가랑 나는 다 읽었죠? 다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였었죠? 아프간 난민입니다. 자, 아프간 난민 문제인데, 자, 여기서 어떤 문제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나라인데, 아프간 난민 유입 반대 여론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하단부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봤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다 반대하는 입장 혹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도록 합시다. 문제, 가와 나를 활용해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 아마 가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 난민 수용에 대해서요. 나의 입장에서는 아마 찬성을 할 것이에요. 이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아프간 난민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체크했죠? 자신에게 여러분의 견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찬성을 해도 좋고 반대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쪽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찬성하는 입장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처음에 시작, 요거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하면 중요 멘트,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멘트를 시작으로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요거를 종종 빼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잊지 말고 저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걸 먼저 넣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나는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지지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 또 왜 나는 도와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근거, 여기서 나에 대한 내용 조금 더 활용해가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찬성했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와 지원 언급, 이 정도 해주면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추론합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제시하는 답안입니다. 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찬성합니다. 자, 국적을 떠나 사람들은 누구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견해와 상충하죠? 자, 우선 난민이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를 정의하며 왜 난민인가? 자,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지금 난민을 설명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한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협력한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연하다.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가 더 붙죠? 이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지금 한번 언급해 준 거예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흘러나가고 있죠? 이게 흐름이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고, 그래서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에 대한 예시를 넣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자, 마무리까지 이 사람들이 왔었을 때 잘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지 그냥 데리고 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양 찬성하고 이 사람들 수용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용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언급을 가볍게 해준 다음에, 자, 함께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다름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면서 선생님의 답안은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근데 찬성이 아니라 반대일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제 로저 의견에도 등장할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약간 불안하다. 그리고 이미 이건 다 여기 안전 문제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제시문 다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기존에 난민을 받았던 나라들이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하면서 반대 의견은 마무리 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제도나 지원이 정착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문화, 그리고 생활체계가 다르다. 자, 이것을 할 제도들이 없다. 즉 우리에게 여유가 없다. 지금 로저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자,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불안하다. 여기서 이제 다에 대한 내용, 우리 다 기사에 대해서 내용이 언급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자, 이미 유럽 같은 나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었다. 이거 역시도 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활 환경을 망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이 부담이 느껴질 수가 있다. 아까 우리 가내용 잠깐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는 로저의 환경은 풍족한 환경이지만은 지금 저기 물에 떠 있는 여자를 구해줌으로써 우리 환경이 망가질 수가 있다. 자, 이거 차용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야기 전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응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 지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해설 강의의 마무리는, 자,
두 가지 제시문의 문항 분석과 키워드, 즉 거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요것만 알고 있어도 절반은 성공할 수가 있다. 아까 말했죠? 100명이 면접을 본다면은 100명이 제시문 면접을 본다면은 요것만 잘 봐도 여러분들 일단 50등 안쪽으로는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자, 그리고 요거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모범 답안, 예비 답안 이런 거, 그리고 또 말하기 연습 이런 거 많이들 하실 텐데 핵심 의견을 먼저 말을 하고 그 핵심 의견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시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소위 말해 썰 푼다고 하죠. 요걸 해주고 마무리 요것만 잘 지켜도 지금 방금 전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50등까지 들어갔죠? 자, 최소 20등, 30등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거는 답안이 정리되고 답안이 깔끔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했다면, 내용만 잘했다면, 말할 소스만 충분하다면은 충분히 듣는 사람들 그리고 면접관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제시문 면접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가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접 전형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거고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은 건데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